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젊을 때 100년 쓸 몸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 말하면 흔히 죽음부터 떠올린다. 그래서 세상이 다 아는 건강 관련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잔소리에 콧방귀를 뀌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 운운하며 자신의 습관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다. 한 예가 내 장모님이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장모님은 150cm 남짓한 키에 적극적인 성격이다. 유머 감각도 탁월하고 게임도 곧잘한다.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다정다감하다. 하지만 장모님은 베이컨이며 소시지, 고기, 술, 단 것 등을 굉장히 즐겨 먹었다.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애연가인 데다가 운동은 전혀 안 했다.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자주 했지만 소귀의 경읽기였다. 장모님은 그러한 습관들을 고스란히 즐기며 살 만큼 살면 되지 뭐 하는 말을 자주 했다. 장모님은 요즘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며 그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군다고 불만을 터뜨리곤 했다. 장모님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나는 숱하게 겪었다. 내 주변에 비만이거나 흡연자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어차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뭐. 몇 년 덜 살면 그만이지.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장모님은 내 잔소리를 귀찮아하며 당신의 건강은 다 신의 뜻에 맡겼으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 해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이러한 태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건강에 해로운 짓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 종일 꼼짝 않고 누워 TV만 보는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죽는 경우는 드물다. 병은 쾌락의 이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날이 버거워지는 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내 장모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장모님은 60세에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얻었다. 몇 년 후에는 유방암이 발병했고 폐기종이 생겼으며 심부전증 진단도 받게 되었다. 합병증이 생기면서 장모님의 몸무게는 더욱 늘었고 체중이 점점 몸에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병도 장모님을 급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장모님은 결국 82세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모님은 마지막 20년을 만성 질병들을 앓으며 산 것이다. 활동적인 분이었지만 사회활동과 여행은 물론 하다못해 일상생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노년을 보냈다. 인생의 현자들은 지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0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 평균적으로 20년을 더 산다. 걱정해야 할 것은 그 20년 동안의 삶의 질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죽음은 생각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젊은 나이에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70대, 80대 혹은 그 이후를 위해서다. 혹시 아는가? 지금 몸으로 100년을 살게 될지. 토드 울레트 77세의 간결한 설명을 들어보자. 나이를 먹는 건 괜찮아. 헌데 산소 탱크가 달린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어? 지금 알아서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막아야지. 나이가 들면 인생을 훨씬 더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단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지. 담배나 몸에 해로운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 여파가 반드시 드러나니까 말이야. 샬롯 베가 84세 역시 같은 생각이다. 젊어서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나이가 들면 고스란히 나타나는 법이야. 젊어서 검진도 제대로 받고 체중도 관리하고 몸을 혹사하지 말고 건강에 신경 써야 해. 지나친 흡연, 음주, 약물 모두 몸을 망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만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않는다네.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건강과 관련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100년 전의 삶을 살펴보자. 그때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다가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건강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었다. 검사 장비들도 좋아지고 질병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했다. 현대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현대인들은 주로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폐질환 같은 만성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만성 질환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폐렴 같은 병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간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을 만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흔한 만성 질환의 또 다른 공통점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만성 질환은 모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병 유발 요소 3가지가 있다.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흡연이다. WHO의 의견과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죽는다. 하지만 만성 질병으로 느리고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치며 죽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병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는 속담처럼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고 오랫동안 진행된다. 누구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자신들이 몸소 겪은 가슴 아픈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통안전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끔찍하고 처절한 교통사고 현장들을 보여주곤 했다. 지금 이 책에서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사례를 다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 역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안전교육이랄까. 다프네 프리 71세는 가능한 기분 좋게 삶의 모든 것들을 즐겁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는 심각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어깨가 무겁다.
남편의 병이 젊어서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처음 남편에게 심장마비가 왔을 때만 해도 삼중혈관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나마 심장마비는 가장 수월한 병이었어요. 그 이후 당뇨병이 오는 바람에 계속 식이요법을 하고 인슐린도 맞아야 했죠. 그러더니 심부전증이 왔고 결국 남편은 쓰러졌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꼬박 15년을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늘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우린 수시로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해요. 당뇨병 때문에 급할 때가 자주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 직전까지 간 것만 해도 벌써 3번째네요. 이제 구급대원들도 우리 집에 오면 묻지도 않고 바로 남편이 있는 침실로 가요. 건강을 망친 이들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흡연이다. 흡연으로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은 처음 담배를 피웠던 그 순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지팡이를 휘두르고 싶다고 했다. 그들도 젊어서는 담배의 해악을 부인하곤 했다. 기껏해야 일찍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고 하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테리 루켓 87세의 사례를 보자. 젊은 친구들에게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택하라고 말해주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말이야. 나도 젊어서는 꽤 건강했어. 수영이며 하이킹, 테니스, 스쿼시, 핸드볼 등 운동도 즐겼지. 그런데 1940년에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담배를 피웠어. 이후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고 시거도 몇 대씩 피웠지. 한 2년 끊었던 적도 있었는데 다시 피웠어. 1977년 기관지 폐렴에 걸렸고 결국 담배를 끊긴 했지만 1989년에는 오중 심장혈관 우회수를 받고 1992년에는 악성 폐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네. 아내는 내 절반 정도 흡연을 했는데 폐암으로 죽었어. 아내가 죽자마자 바로 이듬해에 나는 방사선 요법과 화학 요법을 받아야 했지. 흡인성 폐렴에 걸렸거든. 내 삶을 4번째로 위협한 병이지.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건강한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반드시 금연하라는 거야. 굳이 변명하자면 1940년대에는 담배의 중독성이나 심장질환, 폐질환 같은 병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요즘처럼 잘 알지 못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변명거리도 없으니 피우지 말아야지. 티나 올리버는 11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아프다. 결혼 50주년을 기념하자고 약속하더니 거짓말이 되어버렸지. 결혼한 지 47년 남짓 살다 떠났으니까 그이는 한동안 아팠어. 심장마비도 왔고 그 전에 경동맥 수술도 받았거든. 남편은 담배를 피웠어. 지금 우리 애들은 담배를 안 피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봤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고는 병원에 5개월 넘게 있었는데 다시는 집에 오지 못했어. 그동안 나는 80km가 넘는 거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병원과 집을 오갔어. 애들도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지. 남편에게 담배 좀 피우지 말라거나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 뭐 어때서? 언젠가는 다 죽어. 그런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누군 줄 알아? 바로 가족들이야. 건강을 돌보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서 뭐 어때서?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어 하는 것은 비겁하다. 과식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담배를 피우며 살다가 때가 되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언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게 살다 떠날지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이고 하염없이 고통받다가 떠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젊을 때 100년 쓸 몸을 만들어라 였습니다. 여기서는 건강한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반드시 금연하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금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금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네, 그 사람이 그 전에는 몇십 년간 담배를 굉장히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고 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살려면 금연을 해야 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까봐 그 다음 날부터 당장 금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연을 잘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죠. 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